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삶과 부동산이 즐거워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더해줄 즐거운 부동산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구체적인 단지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저희가 일기 신도시 그동안 5주간에 걸쳐서 현재의 모습들 한 곳 한 곳 살펴봤는데요. 저희 오늘 방송 조금 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그동안 알아본 일기 신도시 총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일기 신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어떠한 고민이든 좋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물론이고요. 좋습니다. 저희 친절하고 믿음직한 그리고 훤칠한 부동산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02-3153-2667로 문의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즐거운 부동산과 함께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바로 노란톡방인데요. 아래 나가는 QR코드 찍으시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부동산과 관련된 최신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는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즐거운 부동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을 즐겁게 만들어주실 전문가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부동산 투자하는 남자 전투남 정현훈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뭐냐면 전문가님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힘든 소리가 좀 많이 나오세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 요거 아시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기회가 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희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자산관리와 투자를 좀 잘 하시게 되면 이 더 밝은 미래가 좀 펼쳐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찌 보면 이전처럼 집 있는 사람이 좀 집이 많은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산이 이 집이 좀 적은 사람이 오히려 더 투자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시기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오늘 시청자님들 집중 잘 하시면 자산을 늘리고 내 자산을 또 지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즐거운 부동산 함께 채널 고정하시면 매우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 있다 보니까 걱정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오늘 채널 고정해 주시고 이런 고민들 함께 해결해 나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5주간에 걸쳐서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분당 신도시에서 시작해서 평촌 신도시까지 이렇게 5개의 수도권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일기 신도시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이미 상권이라던가 인프라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서울로의 진출입이 편리한 것은 물론이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최근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곳입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번에는 자, 일기 신도시 좀 총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만나볼 도시는 어디인가요? 네,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신도시들을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하도 많은 지역들을 보다 보면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복귀 겸 그때 여기가 좀 좋다고 했었지 라고 해서 요걸 오늘 좀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신도시들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일산도 있고 그리고 뭐 중동, 삼본 그리고 평촌, 요 분당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먼저 알려드릴 지역은 바로
분당입니다. 그래서 이 분당 지역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뭐든지 윗물도 있고 이제 아랫물이 있으면 윗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당 이 신도시들 중에서 큰형님 요 도시부터 좀 알아보면서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좀 교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도시에서 가장 큰형이 분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가장 뭐 심혈을 기울였고 좀 집약적인 도시가 이 분당인데, 일단 분당에서 우리가 호재와 좀 핫한 것을 찾아본다면 일단 리모델링 추진, 그리고 분당은 우리가 재건축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가 지금 흐름을 보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기 신도시 재건축 또한도 역시 재건축은 하고자 하는데 현 상태에서 좀 많이 늘어지고 있다. 정부가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게 요 분당구 정자동에 요 한솔주공 5단지가 있고, 그리고 분당 요 구미동 라인에 무지개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 추진이 사업 객인 승인과 올해 뭐 착곡적인 호재, 그리고 26년에 완공을 계획을 가지고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자역 주변에 있는 아니면 오리역 주변에 있는 이렇게 리모델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이런 GTX 이매역을 어쨌든 품고 바로 밑에 구성역 용인 쪽도 이런 GTX 호재를 품으면서 좋은 일이 있지만, 더불어서 좀 좋은 건 뭐냐면 현대중공업 일자리죠. 요 R&D 센터가 요 정자랑 서현 사이 라인에 여기에 또 일자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이런 서현 그리고 정자 그리고 오리 요 라인 부근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리는 포인트는 꼭 사셔라 이 얘기를 드린다기보단 현 상태에서 당장보다는 연말까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말까지 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켜보더라도 요런 지역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지켜보자 하는 의미니까, 일단 분당에서 이 일자리 호재, 교통 호재, 이 리모델링 호재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잊지 마시고, 아, 1기 신도시 큰형 분당은 이거,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요약해본 도시는 바로 성남시에 위치한 분당 신도시였습니다. 정자역, 서현역, 오리역 이 주변으로 뭐 GTX라던가 새로운 산업단지가 건설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 호재, 일자리 호재들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리모델링과 좀 관련된 아파트 단지에는 한솔주공 5단지, 그리고 무지개마을 4단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이 분당 신도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명을 해주실 때 이 분당을 1기 신도시의 큰형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는 뭐 작은 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동생이 있는 건지 또 궁금한데, 자, 저희 다음 지역 일산과 중동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큰형이 있으면 당연히 작은형 나와야죠. 그래서 요 작은형이 바로 요 일산입니다. 그래서 일산은 기본적으로 일산시가 아니라 요 고양시죠. 그래서 요 고양시 최초로 똑같아요. 분당이랑 이 리모델링 설립인가 승인이라든가 이런 호재를 좀 맛보면서 좀 좋은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산에 뭐 이런 동구, 이런 서구 이 라인 부근에서 리모델링이 일산도 좋은 일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고양 특례시잖아요. 그래서 고양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이 시들이 격상을 하고 있다. 사람이 늘어나고 지리동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일산은 기본적으로 1기 신도시 이제 작은형적인 부분에서 현재 지금 분당과 비슷한 라인에서 GTX ABC 중에서도 GTX A 노선 호재, 요 킨텍스 요쪽 라인이죠. 요거랑 인천 2호선 연장적인 호재랑, 그리고 고양 은평선 라인에서의 이런 철도 호재가
복합적으로 일산에 지금 호재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이렇게 좀 가져볼 수 있는 부분에서 뭐 GTX는 뭐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주염역 근처에 이런 문촌마을이라든가 이런 강선마을에 있어서 이런 리모델링 조합 설립과 더불어서의 이런 승인, 그래서 주염역 주변이 어찌 보면 더블 역세권으로 형성이 되면서 앞으로 가치가 좋아진다. 물론 지금 당장 뭐 GTX A 노선은 확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인천 2호선이라든가 고양 은평선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해도 뭐 기본 4, 5년은 앞으로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 가치적인 부분에서 주염역 근처가 어찌 보면 괜찮다. 그래서 일산에 보면 주염역 근처에 뭐 라페스타가 뭐 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에서 개발을 하면서 요 주변에 요 끝자리가 또 대화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대화역으로 제일 끝역에 뭐 흐름이 갔다가 다시 와버리는, 흐름이 다시 온 이유는 이런 더블 역세권 호재, 교통 호재가 좀 주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런 국가철도망에 이런 포함이 되는 이 개발을 하는 이런 주염역이라든가 바로 위쪽에 일산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주택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지역은 이 신도시 중에서 좀 복병이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면 이 부천입니다. 그래서 이 부천 같은 경우는 이 신도시들 중에서 참 15년 동안 힘들었어요. 금융위기 전후로부터 해서 이 전 고점을 회복하기까지가 부천이 15년이라는 세월이 엄청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부천도 좀 많이 힘들었지만 부천 또한도 역시 GTX 호재가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되고 뭐 소사, 뭐 대곡선 라인에 대한 호재들이 좀 생기면서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소사 대곡선, 7호선, GTX B 노선에서 트리플 역세권의 부천 종합운동장. 그럼 부천 종합운동장과 춘희역도, 신중동도, 부천시청, 그리고 상동역도 다 괜찮은 부근에서 현대, 하나는 라이프라든가 한라마을 주공이라든가 그래서 조합 설립, 뭐 시공사 선정 진행 이런 진행이 확실하게 되는 이런 단지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복병적인 부분에서 참 안 올랐었는데 어쨌든 좋은 교통 호재와 더불어서 위치가 좋은 부천이 또 서울이랑 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승을 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일산 신도시와 부천 신도시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수도권 관련된 대표적인 교통 호재를 꼽으라 하면 GTX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산에는 GTX A 노선이 지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산 신도시에 갔을 때 또 임장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일산의 동구는 이미 많은 발달이 좀 이루어져 있는데 일산의 서구는 앞으로 조금 더 발달할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산 서구 쪽도 좀 중점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역시나 설립 인가 승인을 받은 곳들이 있습니다. 문천마을 16단지 그리고 강선마을 14단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의 복병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천 지역 그동안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뭐 교통 호재에 이어서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개의 아파트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분당, 부천, 그리고 일산 신도시 함께 만나봤는데요. 자, 이제 남은 두 곳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본과 평촌 신도시의 핵심 포인트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3번 신도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뭐 샛별이에요, 샛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뭐 군포에 투자를 해? 3번에 투자를 해? 생각도 안 했고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던 동네를 무시하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투자를 생각을 좀 많이 안 했던 곳이다. 근데 지금 이 금정역 GTX 호재가 들이오게 되면서 금정역 바로 왼쪽에 있는 이 군포 3번 신도시가 뜨겁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심도 아예 없고 뭐 가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3번역 주변이 있습니다. 3번역 주변에 이런 이름도 이쁜 주공이 있어요. 무궁화 주공. 여기는 또
현대가 아트리체라 그래서 이런 역세권 아파트를 새롭게 지금 재탄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공인데 우럭주공이라고. 그러면 여기도 대림, 이편한 세상, 센터마크. 그래서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안전진단과 통과가 빨리 되고 어찌 보면 다른 신도시들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율곡주공 또 3단지가 있어요. 또 3번 에듀퍼스트, 뭐 에듀, 뭐 교육이죠. 그럼 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주변에 뭐 학교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주공은 다른 아파트보다 또 층수가 최고 25층으로 좀 높게 들어가는 부분. 그러면서 왼쪽에 수리산역 근처에 보면 또 한라주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건축 사업성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뭐 관심을 또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번 같은 경우는 3번역 주변과 이런 수리산역 주변에 뭐 대지 지분을 따지시는 분도 계시고 뭐 용적률, 건폐율 따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 뭐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빨리빨리 어찌 보면 치고 나가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3번 자체가 이런 리모델링적인 좀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금정역 GTX에 따른 혜택을 좀 많이 보고 있고 주민 동의율도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 3번이다. 그래서 3번을 좀 놓치신 분들이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붙어있는 또 단지도 우리가 보실 수도 있다. 자, 그럼 마지막 신도시로서 우리가 신도시들 중에서 우리가 서울 접근성, 인접성 부분에서 뭐 거주하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모든 것들이 또 좋은 교육까지 좀 평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평촌 같은 경우는 안양이 동안이랑 요 만안이 있는데 요 동안 요쪽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 안양 평촌이 또 과천이랑 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호선 라인인데 어쨌든 동탄 인덕원선과 이런 GTX 노선에 있어서의 인덕원역에 대한 혜택을 좀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바라보는 게 요 3호 뉴타운 요 맨션, 그래서 관리 처분과 뭐 이주도 마치고 뚝딱뚝딱 막 부시고 한창 진행 중이면서 더불어서 또 평촌역과 범계역, 교육역까지 아주 완벽하게 갖춰진 곳이죠. 그 부분에서의 이런 목련단지가 뭐 리모델링 선두 단지로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역세권에 가까운 또 채원 한양 아파트가. 그래서 제가 분명히 요거 딱 정확하게 추천드린 분이 계셨는데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공부만 하다 끝나. 그러고 나서 이걸 또 놓치셔가지고 좀 또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좀 후회하시는 분이 좀 꽤 계셨어요. 근데 분명히 좀 가격을 잘 맞춰서 가지시면 좋은데. 그래서 어쨌든 과천에 붙어 있다는 점, GTX와 월판선, 판교로 가는 길이 열린다라는 점에서 인덕원역을 중심을 두고서 요 평촌역이라든가 범계역 라인 부근에서 요 안에 들어가시면 상당히 좀 괜찮다. 그래서 요 안양 종합운동장도 제가 특히나 강조해드린 이유가 모든 교통적인 여건이 좋다는 점. 그래서 제가 여기를 집어드린 이 단지들과 그리고 붙어있는 요 평촌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이 키우기도 좋고 교육, 즐기고 뭐 외곽으로 빠지기도 좀 좋은 부분이니까 평촌은 이렇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기 신도시에 떠오르는 희망과 샛별, 바로 군포 신도시, 그다음에 평촌 신도시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3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이 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과 리모델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궁화 주공, 우륵 주공, 율곡 주공, 한라 주공, 정말 이 아파트들이 줄줄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4호선만 지나가는 곳이었는데 앞으로 GTX, 인동선, 월판선 등등 정말 많은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이 뭐 트리플 역세권, 쿼드러플 역세권 이런 곳들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교육 여건도 워낙 괜찮은 곳이다 보니까 이 평촌 신도시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일기 신도시 5군데의 도시를 한 번에 훑었는데요. 자, 저희가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 바쁜 시간을 단축하기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핵심을 쏙쏙 모아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전문가님 마지막 핵심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핵심 지금 방향을 한번 잡아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가진다든가 1기 신도시에 관심을 가진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 요즘에 청약이 있습니다. 당연히 3기 신도시 청약 당첨이 되면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실수하지 마셔야 되는 게 어디 청약을 하면 뭐 벤츠나 뭐 BMW 뭐 차를 준다, 뭐 금다발을 준다, 막 골드바를 준다. 이 청약을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막 이런 이벤트 상품들이 나오는 청약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제 괜히 이런 걸 이벤트를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좀 어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기 신도시가 지금 입주하기는 게 뭐 과거서부터 그랬어요. 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단기간에 좀 입주가 쉽지는 않겠다. 다 1, 2년 늘어났어요. 그럼 주거 안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더 답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기 신도시를 우리가 재건축을 해서 재편을 한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겁니다. 이 구역별로 신도시를 재건축 단지별로 하는 자체가 이 대규모로 전체를 싹 바꾸는 게 구상안이 나오는 게 저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상안이 최초로 하는 거다 보니까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나는 기다려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면서 이걸 하시면 돼요. 근데 요것보다 내가 좀 빠르게 집을 마련하고 싶고 빠르게 새 집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리모델링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게 1기 신도시 부분에 좀 골자고요. 더불어서 1기 신도시에서 우리는 했었어야 되는 거고 자산을 늘렸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입지 불변의 법칙입니다. 뭡니까? 자, 보시면 서울이 이렇게 있다면 서울에 내가 들어갈 돈이 없다면 이 주변 거 뭐라도 가까운 데 들어갔으면 되는 거. 이게 5대 신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꼭 분당 가고 싶어요. 분당이 안 되면 일산 가고, 일산이 안 되면 3번 가고, 3번이 안 되면 중동 가고 했었어야 되는데 다 생각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지는 우리가 중심점이 있으면 주변도 오를 때 되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다 오르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특히나 인플레이션 속 제가 무리하지 말라는 것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무리한 사람들은 지금 안심전환 대출이라든가 금리 올라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상 눈높이를 너무 높게 가주기보다는 내 눈높이를 살짝은 낮춰서 자금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고 지금 뜨는 지역을 찾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기 신도시에 한해선 재건축도 좋고 리모델링도 괜찮다. 지금 근데 당장 타이밍은 우리가 너무 지금 불안한 시장이고 좀 하방 감정이 강하다 보니까 연말 길면 내년 초까지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변하지 않는 거는 입지가 좋은 거를 항상 찾아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는 조급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성향에 맞춰서 이 주택 자산을 잘 담으시고 파실 분은 당연히 파셔야 되고 소유하셔야 될 분 소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잊지 마시고 무리하지 말고 입지가 좋은 걸 찾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현명한 자산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전문가님의 말씀을 듣고 살짝 아플싸한 게요. 제가 얼마 전에 모델하우스를 다녀왔는데 경품이 걸린 청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솔깃했는데 외제차를 준다고 살짝 솔깃했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항상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재건축, 리모델링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빨리 갈까? 난 좀 급한데 어떤 데서 좀 빠르게 좀 추진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재건축보다는 좀 리모델링이 빠르게 움직이는 편이 있기 때문에 좀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항상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리한 영끌은 하지 않을 것. 네, 이런 점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 1기 신도시 5군데 쏙쏙 핵심만 뽑아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좀 시원한 부분을 긁어줄 수 있었는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문가님을 직접 뵙고 또 부동산 강의와 개인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하락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7로 예약 꼭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본격적으로 정현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네, 너무 고우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지금 광진구 군자동에 네, 125-50 네, 10년 주택인데요. 네. 10년 전에도 재개발 진행하다가 좀 무산됐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진행하겠다고 네. 평당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아. 지금 진행을 하는데 네네. 그걸 지금 계약을 하자고 하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아. 버티고 있어야 되는지 네. 답답해서 이렇게 네. 전화드렸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시청자님 일단 상세한 주소가 지금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125-50번지 맞나요? 예, 125-50. 네, 이곳 10년 전에 재개발 이슈가 있었다가 무산되었는데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곳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망 받으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엄청 밝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복부인들은 목소리가 밝아요. 자, 우리 시청자님 요 군자동 부동산이시네. 네네. 여기 동네가 좀 낡았잖아요. 예, 오래됐습니다. 네, 낡았으니까 이제 부셔야지. 네. 그래서 지금 광진구가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근처에 태어나서 요 서울대공원 아시죠? 어린이대공원. 네, 알지요. 네. 그 보면 어렸을 땐 네. 참 좋았는데 네네. 크고 나서 가서 보니까 좀 약간 좀 관리가 좀 부실한 것 같더라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바엔 빨리 이거 개발을 새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성인이 돼서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현 상태에서 보면 어린이 대공원 있고 바로 옆에 이제 건국대학교 있고 그럼 바로 이제 왼쪽에 상업시설이라든가 준주거 건대입구역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네. 그래서 일찍이 지금 보시면 요 아래쪽으로는 건대입구 남쪽으로 요 자양동 라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더샵, 스타시티라든가 우성, 그리고 롯데, 요 자양, 재건축, 요 시그니처 아시죠? 네, 알죠.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난리가 나면서 지금 시청자님 동네 또한도 역시 이런 개발을 해서 해보자. 라고 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광진 벨라듀인가? 이제 고라인이에요, 시청자님. 네,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권장을 해드리는 거는 지금 과거 대비해서 지역주택조합 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면 뚝섬역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아주 대박이 난 곳이에요. 예. 서울숲이랑 뚝섬역 사이로 해서 요 옆에 네네. 이 자리가. 근데 이게 됐다 그래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 거기는 위치가 좋잖아요. 네. 근데 다른 데도 위치가 좋은 곳이 있지만 좀 늘어지는 곳도 있어요. 이수역 요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주체가 이거 개발을 이제 잘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좀 네네.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예. 많이 그래서 끌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지역주택조합 물건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중에 이렇게 방향을 잡아드려요. 네. 나는 무조건 이걸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해서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되겠다. 이런 네네. 입장이라고 한다면 전 잘 추천 안 드려요, 지주택은. 예.
후자는 내가 집도 있고 있는데 뭐 이거 해서 되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러면 저는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즉 무슨 얘기냐? 네. 100% 확신 장담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역주택 조합 물건들이. 네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시청자님의 입장이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더불어서 뭐 뒤쪽에 뭐 중공역이라든가 뭐 용마산 라인 뒤쪽도 뭐 정부에서 이런저런 개발하는 것에 있는데 어쨌든 이 입지는 제가 봤을 때는 입지가 나쁘지 않고 괜찮으세요. 요 송정 라인 주변이. 네. 그래서 전 조언을 이렇게 좀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네네.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입장인지 제가 물어보긴 조심스럽지만 네네. 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하면 안 돼요. 네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에 위치한 부동산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곳은 입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늘어진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경제 여건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도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저희 아파트 가격이 네. 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아, 그래요? 네. 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서 아, 네. 연락드렸어요. 혹시 시청자님 지금 문의하시는 아파트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주소가 경기 의왕시 네. 안양 판교로 100번택이요. 네, 경기 의왕시 안양 판교로 100 인덕원 프루지오 엘센트로 아파트 맞나요? 네, 맞아요. 아, 네. 요즘 뭐 금리 인상이다, 뭐 대출 규제다 해서 정말 아파트 값이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청자님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되게 발랄하시네. 네. 뭐 신나는 일 있어요? 아니요, 슬퍼요. 아, 슬퍼요. 네, 슬픈데 목소리는 미안합니다. 밝으시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면 인덕원역 아시죠, 시청자님? 네. 인덕원역이랑 멀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럼 이거 시청자님 명이에요? 부모님 명이에요? 목소리가 젊으신데. 부모님 명이. 아, 그래요? 네. 그럼 시청자님 형제 자매 있어요? 네. 아, 외동이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네. 아, 어쨌든. 그래서 인덕원은 제가 뭐 오늘도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렇게, 판교로 월판선이라고 네. 아시죠? 네. 월고 판교선이라 그래서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판교가 비싸잖아요. 네. 분당도 비싸고. 그러면 인덕원으로 사람들이 어쨌든 몰릴 수밖에 없고 이런 GTX 네. 호재까지 있어서 인덕원 자체가 상당히 좀 좋다. 그러면서 뒤쪽에 아파트 단지도 새로 들어가고 그리고 광양초등 고등학교 요 뒤쪽도 새롭게 주택이 들어가고 왼쪽에 보시면 종합운동단 뒤쪽도 이렇게 싹 다 개발을 해서 싹 다 바뀌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잠실 같은 경우도 시청자님 거만큼 좀 빠졌거든요. 4, 5억. 네. 시청자님 그 기본 30평대 같은 경우도 뭐 15, 16 하다가 막 네. 11억, 12억 가요, 지금 시청자님. 네. 그래서 뭐 불안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조언을 드리게 되면 GTX 이제 B 노선이나 C 노선은 약간 거품기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착공을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런 철도망적인 부분에서 이제 빨리 하려고 하는 의지니까 저는 봤을 때 좀 일시적으로 이게 좀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 혹여라도 뭐 얘기를 하시더라도 뭐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말라. 내가 의뢰해 봤다. 얘기를 하시면 네. 되고 우리 시청자님이 뭐 미래를 보셨을 때도 어쨌든 뭐 형제분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혼자 같든 노나 같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장점은 이렇게 과천이 값을 잘 끌어줄 수밖에 없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과천이 끌어주고 강남이 끌어줄 수밖에 없는 입지다 보니까 저는 네.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GTX 거품이 살짝 빠진 거다. 그러면 GTX가 어느 정도 착공이 들어가고 이런 뭐 구체화가 좀 더 되는 부분이 나온다면 가격은 또 네. 금세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마지막에 뭐 앞서 강의를 좀 정리해드렸던 부분에서 좋은 건 입지 불변의 법칙이다. 입지가 좋으면 가격은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더 살짝 오를 가능성도 있나요? 더 오를 가능성은 당연히 충분히 있죠, 시청자님. 네. 아니 그 송파구도 5억이 빠졌어요, 시청자님. 네. 그럼 송파구가 좋아요, 시청자님 부동산 이 동네가 좋아요? 송파구가 좋아요. 아 그래요? 난 네. 자기 동네가 좋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시청자님도 인정하는 동네보다 덜 빠졌잖아. 좋아요, 안 좋아 그럼? 네. 딱 빠졌다기보단 사람들 많은 분들의 심리 상태가 좀 그러한 부분이니까 이게 네. 쭉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생각보다는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GTX 호재든 월판선 호재든 그런 기사가 조금 더 한두 개만 나와도 오를 영향들이 좀 충분히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좀 이러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시청자님이 너무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좋은 아파트에서 잘 거주하시고 오늘도 부모님한테 가서 사랑합니다 한마디 할 수 있는 예쁜 따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아파트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입지 불변의 법칙이라 하죠. 이 인덕원역 부근은 과천이나 강남으로의 접근성도 좋고 또 앞으로 있을 교통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예, 여기 부산 진구 부전동에 네. 이제 상업지 쪽에 건물이 뭐 나온 게 있어가지고 아, 네. 이거를 매수해도 되는지 네. 꼭 사기 전에 물어보라고 방송에서 그러셔서 아, 그래요? 네. 혹시 그럼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수하고 싶으신 건물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네, 부전동 347-3입니다. 아, 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47-3번지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네, 전문가님, 이곳이 제가 알기로는 이 부산의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서면과도 가깝고, 네, 굉장히 좋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업지 건물 과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부전 여기 진구 요즘 핫하잖아요, 또 진구가. 그래서 오늘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엄청 멋지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방송 자주 찾아보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안 그래도 잘 아는 지역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신 얘기를 들었는데 예. 부모님이 근처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 네, 여기 저보고 돈 보태서 같이 이거 사자고 이래서 야, 부모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네, 그런가요? 네. 자, 일단 부전은 동네 자체가 우리 시청자님 네, 오래됐잖아요. 네,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동네인데 지금 뭐 네. 근처에 가서 보면 옆에 이제 부전 시장 뭐 이게 아파트래. 이게 뭐 아파트라 그러고 막 주상복합이 옛날서부터 네. 일찍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부전동 자체가 참 오래된 동네고 시장 네. 역사도 좀 있는 동네인데 근데 네. 이제는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 호재가 뭐냐면 일단 부전 마산선 아시죠? 네, 예. 그래서 부전만 놓고 친다라고 한다면 아유, 부전동 좀 그래 이럴 수 있는데 네, 이 서면역이랑 접근성이 엄청 좋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 서면 하면 젊은 사람들 또 여기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부전 마산선 더불어서 부산 시민공원 주변이 지금 연지동도 그렇고 요 동일 스위트, 서면 3위, 요 계금주공, 요 단감 라인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부전 마산선과 맞물려서
북쪽이 아주 그냥 계속 천지가 지금 개벽을 하고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러면서 시민공원 주변이 뭐 이렇게 저지되고 낮은 곳도 있는 부분에서 저는 시청자님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이 부전동 자체는 이 부전역과 서면역 사이에서 입지 자체가 저는 되게 괜찮다고 보거든요, 시청자님. 네. 좀 더 이제 뭐 자세한 건 이 뭐 물건의 이 부동산 이 상업지의 뭐 자세한 물건을 한 번 더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부전 마산선을 통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철도로 요 네. 김해나 마산에서 철도로 오기가 그동안은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시청자님? 뭐 저희는 이제 오래 살아가지고 네. 뭐 사실 불편한 거 이런 거 못 느끼거든요. 좋은 것도 네. 못 느끼고. 예. 그러면 그래서- 요 창원, 마산 여기 계신 분들이 시청자님 쪽으로 오기가 더 쉽잖아요, 이제. 예. 부전 마산선이 더 활성화되게 되면. 예. 그러면 결국은 요 가운데 요 서면과 요 사이 입지에 있어서 요 동네는 상당히 앞으로 매력적으로 더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시청자님. 아, 그래서 좀 조언을 드리면 매수하는 부분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전문가님 짧게 하나만 더 좀 네.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 금액대는 비슷한데 네, 이제 사구 당리동 쪽에도 이제 건물 또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구다 보서 그런지 월세는 그게 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당장 당리동이 월세 이게 많이 나와요? 나을지. 어. 예? 당리역 요 사하고 예. 여기 맞으세요? 예. 예, 예. 그래서 그쪽은 월세가 일단 현재 더 세고 근데 예. 뭐 저희 부전동이 더 낫나 약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호재와 개발적인 예. 부분에서는 뭐 궤정도 예. 지금 달라지고 뭐 하단 네. 요쪽도 뭐 예. 사상 하단선 아시잖아요. 예. 요 부분에 맞춰서 혜택을 받는 애가 있고 또 못 받는 애가 있어요, 시청자님. 아 그건 그러면 또 좀 따로 여쭤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따로 네. 그건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예. 입지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요 부전 요쪽이 좀 좋으시고 예. 근데 사람이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또 수익성을 생각을 하잖아. 예. 당장 그러면 다 수익까지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아, 근데 모든 조건에 딱 맞춰서 하려면 결국은 투자는 못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입지만 놓고 봤을 때는 부전 쪽을 좀 한 번 더 검토하시면 어떨까? 라는 부모님하고 생각을 좀 한번 잘- 해봅니다. 예,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따로 연락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시청자님도 부자 되시고 우리 부모님도 더 잘 되시게끔 제가 열심히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건물 만나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곳은 번화가인 서면과도 가깝기도 하고요. 앞으로 부산 마산선이 더욱더 활성화가 된다면 경남 지역에 이런 유익까지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전화 상담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 번이라도 더 좀 상담을 해드리고자 저희가 문자 상담도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광주의 태전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보유 중인데 가격이 더 안 오르는데 이사를 가야 할까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경기 광주,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경기도 광주입니다. 광주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경기 광주 라인이 개발이 좀 많이 되면서 광주에서 아파트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이런 농지랑 뭐 삼보유하신 분들이 자산이 늘어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 중에서 보면 이제 구도심 사이 속 안에서 예쁘게 건설이 된 태전, 요 효성, 요 해링턴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뭐 보시면 주변에 뭐 사통팔달이어서 빠지기도 쉽고 오고 가고 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뭐 근처에 삼동역이나 경기 광주역이랑은 뭐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입지 요걸 좀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임해역 주변에 이런 GTX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선으로 GTX까지가 뭐 8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역으로 가더라도 삼동역, 광주역을 하면 두세 정거장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경기 광주역 같은 경우는 광주 역세권 개발, 역세권 2단계, 경안지구 도시 개발, 그래서 광주역 주변 자체가 상당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개발에 의해서 혜택을 봄으로써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신축에 의해서 가격이 좀 뺏겨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경기 광주역이 활발화된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더불어서 가치가 오르는 건 우리가 크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더 잘 나가기 위해선 이런 GTX에 대한 개발, 판교와 이매역 주변에 있어서의 좀 더 확실한 자리 잡는 부분이 뭐 동반이 되고 잘 된다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미래가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참 안정적이고 좀 괜찮다. 그래서 우리는 시골의 냄새도 좀 맛볼 수가 있고 도시처럼 시끄럽지도 않고 이런 판교 일자리와도 가까운 좋은 동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도 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위치한 아파트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전반적으로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은 역세권이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GTX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아쉽지만 저희 방송 중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방송 중에 연결이 안 되신 분들도 방송이 끝나고 전문가님께서 따로 연락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 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67,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빠르게 상담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귀한 시간 내어 도움 말씀 주신 정현훈 전문가님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강의와 오프라인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